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마트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손정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발표하게 되는 점과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는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스마트하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전, 저는 고등학생 때 반복되는 일상으로 너무나 따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기상하여서 7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하고 6시까지 정규 수업을 듣고 야자를 한 후 학원을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여 무언가를 할 틈 없이 다시 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는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입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일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대회랑 뭐 수학여행, 야자째기와 같이 가끔씩 일탈도 재미가 있었으나 항상 놀고 나면 남는 것은 다시 공부해야 하네? 왜 공부해야 할까? 미래에 이런 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관심사랑 겹치면서 새로운 것 그러면서 이런 게 도움이 될까 싶으면서 생산적인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새로운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많은 칼럼들과 기사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도 보며 제가 참 모르는 게 많았구나를 느꼈습니다. 특히 기술과 투자 관련 분야에서는 남들을 따라갈 수도 없었고 너무나 우물 속 개구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게으른데 그래서 그런지 스마트홈에 관련해서 흥미가 많이 갔어요. 매번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누군가 대신 불을 꺼줬으면 했는데 스마트홈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중 내가 구현할 수 있는 나만의 IoT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시기에 저는 학급에서 식물의 물주기 담당이었고, 근데 코로나 시대여서 그 딱 발생할 시기였어서 학교에 자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식물은 물을 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서 죽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스마트홈은 아니지만 스마트 스쿨을 만들기 위해서 원격으로 식물에게 물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서 값을 기준으로 식물에게 자동으로 물을 주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뭔가 식물과 대화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식물과 대화라는 걸 주제로 스마트하게 스마트 스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늘 그렇듯 생각은 쉽지만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두이노로 스마트팜을 구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구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게 없는 구글을 이제 쥐잡듯이 찾아서 결국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준비물은 아두이노 보드, 워터펌프, 구글 스피커, 토양 감지 센서였습니다. 그 전에 스마트팜을 제작한 경험을 토대로 토양 수분 감지 센서와 워터펌프를 동작시켰습니다. 문제는 구글 스피커와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는 아두이노와의 보드 연결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 둘을 직접 연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IFTTT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IFTTT를 이용하여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의 구글 어시스턴트와 아두이노 보드를 연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에 평소처럼 물을 준 후에 토양 수분 센서 값을 측정했는데요. 그때 60 정도 나오는 것을 보고 기준치를 60으로 잡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워터펌프로 화분에 물을 공급할 때
60 이상의 센서 값이 60 이상의 센서 값이 측정되면 워터펌프로 물을 주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1, 2분이 지나자 센서 값이 70에서 80까지 상승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인은 물이 토양에 흡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더 물을 줘봤습니다. 그 결과 센서 값이 60이 아닌 50이 되었을 때 워터펌프를 멈추면 1, 2분 후에 센서 값이 55에서 65 정도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했지만 오류의 원인을 찾았을 때 무척 뿌듯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과 인내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준값을 50으로 잡고 50을 다시 재코딩하여서 구글 어시스턴트에 How are you?라고 말하거나 채팅을 입력해서 센서 값이 50 이상이면 식물이 I'm wet이라고 응답하기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50 이하이면은 식물이 I'm thirsty라고 응답하게 하여서 제가 이제 그 대답을 받으면 I'll water you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채팅을 쳤을 때 워터펌프를 작용시켜서 식물에 물을 주게 했습니다. 이는 식물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스마트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스마트홈을 만들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이홈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스마트홈을 구현해 봤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모션, 온도, 습도 등 여러 센서인데요. 이런 여러 센서들을 달아놔서 제가 집이 아니라 밖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그리고 언제 창문과 현관문을 언제 닫았는지도 이렇게 제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가드 모드를 켜놨을 때면 모션 센서를 통해서 뭔가 제가 집에 없는데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러면 저한테 바로 알림이 오거나 경보음을 켜놓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겨울방학에 IoT 관련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업무는 아니었지만 덕분에 아두이노에 관련되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이썬과 C++로 간단하게 센서를 코딩하는 듯 여러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그 예로 신재생 에너지 코딩 키트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이는 게 태양열이고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보이는 게 풍력인데 이 태양열과 풍력을 받으면 이 OLED의 누적 발전량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스마트 모의 주기입니다. 이것은 센서를 감지할 시 이렇게 통로에서 모의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전에 무료한 일상을 그나마 바꿨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얻었습니다. 요즘에는 학업에 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했지만 여름방학에는 더욱 참신한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